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무광용의 옐로우카드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기자 두 분입니다.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어딘가요? 글쎄요. 어차피 뭐 예상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이용균 기자. 네. 우리 신이 내린 어떤 예언에 굉장히 부담되는데요. 먼저 홈런 치는 팀이 이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팀을 얘기하면 그 팀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용균 기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정규 시즌 끝나고 순위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 5강 피무치기 했던 거 좀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그래도 저도 뭐 웬만큼은 좀 5위는 두산, 4위는 LG, SK. 근데 2위는 넥센, 1위는 삼성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국 그런 것 기자가 같은데. 이건 다 맞췄네요. 3명 다. 삼성이 정규 시즌 1위를 할 거다. 하마터면 못할 뻔했는데. 하마터면 못할 뻔했는데 4위가 LG. LG는 사실 그 시즌 전에 제가 뭐 예상을 하기로는 불펜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팀이라 지난해만 해도 뭐 불펜 그 방어율이 가장 좋았던 팀이니까 봉중근, 뭐 이동현 전체적으로 불펜이 안정되어 있는 팀은 역전패가 가장 적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안정적인 레이스를 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겠나 했는데 봉중근 선수가 예상외로 시즌 초반에 무너지면서 거기서부터 뒤틀리고 그 LG가 좀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롯데는 마지막에 물론 뭐 탈락을 했지만 롯데는 뭐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LG도 좀 어느 정도 좀 제 느낌으로는 빨리 이게 포기가 되지 않았나. 좀 버티고 있었으면 사실 뭐 거기서 뭐 다 이렇게 내려올 줄은 생각을 못 했겠지만. 그럴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LG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었나 싶은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이용균 기자의 5강 예측은 저도 5위는 두산, 4위가 가려고 간다. 3위가 넥센이 될 것 같아요. 2위에 SK, 1위 삼성. 한 팀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한화가 올라갈 뻔했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구나.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난해랑 비교하면. 네. 어쨌든 내 팀이 그래도 다섯 팀이 팀 중에 네 팀 들어갔어요. 맞췄으니까. 내 팀이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빠졌네요. 한화가 들어간 것에 대한 반성은 제가 해야 됩니다. 1위 삼성, 네. 2위 한화, 3위 SK, 어. 4위 넥센, 5위 두산입니다.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또 뭔가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뭘 돈을 걸었어? 돈을 걸었던 돈을 걸었죠. 얼마 걸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37,500원인가? 네, 오늘 저희 의상을 보시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흰색으로 입고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오늘 진짜 이야기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처절한 반성의 마음을 담아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2015 KBO 리그 정규 시즌 2위 팀 NC 다이노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프리뷰 할 때는 네.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사실은 아까 이재국 기자가 그 LG를 5강을 뽑았던 이유가 불펜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NC의 가장 큰 약점이 불펜의 취약성이었거든요. 원종현 선수 없이 시즌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마무리 김진성이라는 마무리 투수가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계속 풀타임 마무리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진에서 3명의 외국인 선수 중에 1명이 빠졌는데 그 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가 눈에 띄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운드에 어려움을 갖고 온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타고 투저 시즌이라 하더라도 타선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거든요. 또 김진성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졌었잖아요. 4월 말이었죠. 네. 그 장단지 부상 당하면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끝난 거지 그러면.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필승적 2명이 다 이렇게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정말 그건 뭐 거의 뭐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네. 사실 오늘 저희 NC 다이노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 잠실에 가서 NC 고위 관계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사과를 먼저 드렸고요.
예.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체적으로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배석현 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말에 김진성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게 전화위복이 되는 팀 선수들이 뭔가 똘똘 뭉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원종현 선수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진성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빠진 그 부분에 서로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들어서 했다라는 거. 그 분위기를 또 만들어준 감독이라든지 코칭 스태프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준 프런트. 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이 김경문 감독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뭉쳐서 이런 얘기를 멘트를 많이 해요. 감독이 항상 그런 멘트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력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 임창민이라는 선수가 나타나고 사실 임창민 선수가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은 누구도 하지도 못했고 사실 임창민 선수의 기대치는 올해보다는 지난 시즌에 더 컸어요. 임창민 선수가 NC가 대만에서 이 스프링 캠프 막판을 보내면서 이 WBC 참가팀들과 경기를 치렀잖아요. 쿠바 타자들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임창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은 잘 못했고 그 어떤 잠재력이 올 시즌 폭발하게 됐죠.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시즌 초반에 생기면서 아까 이종욱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의 크기가 커졌어요. 여기 빈자리가 생겼네. 그러면 나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NC의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최근광 선수 같은 케이스는 좀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최근광 선수는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키 크고 하드웨어가 좋고 공이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공에 대한 장점을 해서 세게만 던지면 어디다 던져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그거에 집중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최인원 코치의 조언대로 투심 페스티벌을 던져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받아들인 게 변화의 성공의 사례가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과감한 변화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그걸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걸 하나로 모으는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로 모이긴 모이되 그 방향이 여기야 하고 한 방향만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NC의 장점이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두 존중받으면서 굴러가는 방식.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약에 우리 팀은 포심과 슬라이드로 간다. 그럼 모두가 포심과 슬라이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방향성을 추구하되 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 이 친구는 투심, 이 친구는 커브, 이 친구는 포심 패스볼 이렇게 각각 다양한 방식들을 모두 존중해 가면서 하나로 마음으로 뭉쳐진 게 NC의 성공 요인이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세세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한 네. 마음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쭉 굴러갈 수 방법론에서는 있고. 굉장히 예. 각각의 다양한 방식들을 존중하는 것. 트레이닝 파트 쪽에서도 NC는 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트레이닝 코치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어떤 방법론적 다양성들이 모두 존중돼 가면서 각각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방법들을 적용해 가는 것. 그것들을 적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옳다고 이거 성공했네 그럼 다 이걸로 해. 라는 게 아니라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음이 충분히 존중받는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가 NC의 강점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배석현 단장의 트레이닝 파트 칭찬을 콕 집어서 하더라고요. 예, 트레이닝 파트에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 몸 상태 관리를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긴 시즌 이렇게 잘 치러올 수 있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느냐 그 방향 설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런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지금 그 이점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NC 다이노스가 정의, 명예, 존중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팀을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실현하기 힘든 추상적인 또 그런 이상적인 그렇죠. 그런데 목표죠, 또. 근데 지금 NC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고 명예롭고 그리고 존중을 하는.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거는 구성원들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리그 전체 다른 선배 구단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단을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단에 그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는 적도 없고 조용하면서도 강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항상 이태일 대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좋은 사람들의 야구라는 이 좋은 사람들의 야구 우리 야구죠, 우리 야구.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뜻인가?
받아주세요 좀. 그 좋은 사람들의 야구, 이게 NC 야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야구들이 있어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FA 영입이라든지 모든 선수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또 외국인 선수라든지 이런 구성을 좋은 사람들, 사람이 가장 결국은 정답이다라는 요걸 컨셉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팀으로 하나로 뭉치는 거죠.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의 하고 정의, 명예, 존중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런트의 모든 직원들은 선수단은 굉장히 뭐 20살짜리 선수들부터 이제 40살짜리 선수들까지 스펙트럼이 넓지만 아주 어린 선수들에게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존댓말을 써요. 사장도 20살짜리 신인 선수에게, 단장도 20살짜리 신인 선수에게 누구누구 선수 오늘은 어떤가요? 뭐 아프진 않나요? 이렇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는 게 첫 번째 사례고. 존중. 네, 그게 존중이란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선수단을 꾸리는 데 앞서서 4와 16이라는 숫자를 빼고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번호 4번과 16번이 없었어요. 16번 달고 있던 모창민 선수는 그 번호를 다른 번호로 옮겼고 4번을 달고 있던 선수는 이제 군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4번과 16번을 뺐을 때 도대체 이걸 왜 뺐을 것인가 아주 의아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고 4월 16일이 됐을 때 NC 다이노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딱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4번과 16번이 빠진 선수단 명단. 그리고 더 큰 설명 없었어요. 그냥 주인 없는 숫자 둘. 우리는 4와 16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울림을 줬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벌어진 날이었는데 그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세 번째 사례가 사실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 NC 다이노스는 야구장을 둘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처음으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고 포스트시즌 배당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초반에 떨어졌기 때문에 약 2억 9천여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데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 돈은 선수단의 어떤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에서 인센티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상금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선수단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구장에 청소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계약직, 관리직,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야구장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여주는 NC의 힘, 좋은 사람들의 야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걸어놓고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이 되거든요. 좋은 사람들의 야구, 그러니까 좋은 팀이라는 얘기인데 좋은 팀이 사실 강한 팀의 뭐 충분 조건은 안 되겠습니다만 필요 조건은 확실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 프런트 구성이 지금 보면 가장 많거든요. 인적 구성이. NC 다이노스 프런트. 그렇죠. NC는 그 지역 사회에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도 있고 전체적으로 NC가 뭐 거침없이 가자라는 그런 뭐 슬로건을 거침없이 전력 질주. 네. 전력 질주라든지 그런 슬로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글자 하나의 디자인도 굉장히 태극기 유니폼 그렇죠.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세심함. 그러니까 그냥 이 기존의 플래카드 보면 그냥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해서 똑같은 그 문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펼쳐놓든 아니면 붙여놓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글자 그 하나하나도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른 색채 하나도 느낌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생기거든요. 그쪽의 선수들을 뽑았군요. 그렇죠. 예. 그 인적 구성을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담당하는 분은 건설사에서 일하시던 분을 뽑았고, 그리고 SNS를 담당하는 분은 SNS를 정말 잘하는 그렇죠. 야구 SNS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을 실제 직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홍보팀에서 영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D샷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찍어서 만들어 네. 올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맡기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NC의 어떤 인사 정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종훈 본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NC의 이군 총괄. 그렇죠. NC의 2군을 총괄하는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예. 박종원 전 LG 감독인데 박종원 감독 LG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전에 두산의 화수분 야구를 만들 때 김경문 감독과 어떤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만들어낸 성과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NC의 2군, 그러니까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치면은 팜 디렉터쯤 될 거예요. 2군 이하의 총괄, 스카우트 영역까지도 모두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부분의 단장 보좌 역할도 하면서
포함 디렉터 역할을 하는 역할을 야구인을 안침으로써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선택들이 이루어진 것이 NC라는 팀의 뎁스를 급격하게 빠른 시간 내에 넓힐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김경문 감독이 또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부분, 설계를 하는 부분, 그런 그게 부분들 제일 결정적이죠. 그게 뭐 사실은 NC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김경문 감독의 가장 큰 힘은 뭔가요? 김경문 감독의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 김경문 감독이 두산 감독 시절에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또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좋은 성적들을 내고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 반대급부로 그 카리스마로 인해서 사실 강직하고 굉장히 강한 감독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 NC에 와서도 사실 그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실 있어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잘 타협하지 않아요, 김경문 그럼요. 감독이. 전혀 안 해요. 시즌 막판에 테임즈 선수와의 그 일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천하의 그 테임즈 선수를 빼버리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 대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서 한강에서 뭐 팬들도 이게 뭐냐 테임즈를 왜 빼냐 막 해서 김경문 감독을 또 뭐 비난하는 뭐 여론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김경문 감독은 분명한 선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가웃 분위기라든지 선수단 전체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의 테임즈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줬고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 강성의 이미지고 그렇게 강하게만 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문학 지난주 토요일 날 문학에서 SK한테 졌잖아요. 지면서 김진성 선수가 그때 2이닝 3실점 했나요? 그러면서 최전 투수가 되고 삼성은 이미 이긴 상황에서 NC가 지면서 이제 1위에 대한 완전 가능성이 소멸이 되는 그 게임이었는데 김진성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복도에 지나가면서 그 잘했어 그러면서 머리를 또 쓰다마 주는 주위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볼 쓰다듬어 주는 거랑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랑 어떤 걸 더 좋아해요? 나도 좀 쓰다듬어 줘. 그 두산 시절보다 김경문 감독이 변화되고 진화된 게 아닌가. 강하게 나가야 될 때는 강하게 나가지만 어린 선수라든지 관심 못 받는 선수들한테 꼭 선수를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선수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후보 선수들이라든지 있는 선수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감독 더가웃이 앉아 있으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누구야? 너 어디가 좋더라? 이 이야기 한마디에 이름을 불러주면 내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범호가 되는 거죠. 김경문 감독이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 넘치고 선수단을 장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게 가능하게 만든 건 역시 선수를 보는 능력이거든요.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할 것인지 어떤 선수가 뛰어날 것인지를 판단해내고 캐치해내는 능력 이건 굉장히 뛰어난데 2년 전에 2차 드래프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이제 2차 드래프트를 하게 되고 네. 2차 드래프트를 할 때 이 40명의 보호 선수를 규정할 때 이제 프런트가 현장과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선수를 두고 이견이 부딪혔다고 그래요. 좌완 투수였는데 이상민 선수와 임정호 선수입니다. 사실은 임정호 선수는 그 전까지 사실 보여준 그 활약이 뛰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민 선수는 사실 NC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고 트레이드 절대 불과 4명 중에 1명 뭐에 포함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는데 프런트 쪽에서는 이상민을 포함시키자. 잠재력을 봤을 때 사실 많이 포함시키자라고 했고 김경문 감독은 아니다. 임정호를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결국은 김경문 감독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내가 감독이니까 나 한 번만 믿어와 달라 라고 해서 프런트가 그럼 오케이 받아들이고 임정호를 묻고 이상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넥센이 아주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요청도 했었다고 그래요. 이상민에 대해서. 이상민을 1라운드에 지명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프런트들이 긴가민가 했대요. 과연 임종호 선수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들었는데 올 시즌 임종호 없었으면 NC의 2위도 없었습니다. NC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오면서 좌완 리리프로서 아주 쑥스러운 활약을 했거든요. 그 김경문 감독이 선수 보는 눈, 이상민보다는 임종호가 우리 팀에 더 필요할 거다라는 어떤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고집과 밀어붙여서 따내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앞서 보호 선수에 지명할 때도 김종호 선수를 지명을 했대, 삼성으로부터. 그때는 마찬가지로 나 한 번 믿어봐 달라라고 했고, 김종호는 지금 뭐 NC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때 선수. 김종호 선수 지명하니까 뭐 사실 삼성 쪽이라든지 뭐 삼성 팬들이라든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죠.
말씀하셨지만 그 나성범 선수 뭐 그 단적인 예잖아요. 그 투수를 150km를 던지는 자완 파이볼러를 타자로 전향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선수 구성 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함께 뭉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NC가 이호준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호준 선수가 이제 주장을 내려놨지만 이종욱 선수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다 물러나요. 이종욱 선수한테 어떻게든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주장이 나서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디스포트를 해주고 그렇지만 이종욱 선수는 또 그 이호준 선수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리고 손시현 선수가 또 두산 시절부터 또 같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손시현 선수가 밀어주는 부분. 테임즈 선수가 이제 사실은 NC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테임즈 선수를 보고 나성범 선수라든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물론 뭐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선수들이 와서 테임즈 선수도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경기 전에 혼자서 아주 진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테임즈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가서 보니까. 예. 그리고 게임 끝나고 나서 이게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들을 테임즈 선수가 그렇게 잘하고 근데 테임즈 선수를 그렇게 적응하게 만들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김태균 선수가 수염 땡겨서 그래, 수염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원정 경기 갔다 오면 버스 타고 이렇게 마장구장 앞에 도착을 하잖아요. 테임즈 선수 차가 없잖아요. 그냥 김태균 선수가 테임즈를 그 이전부터 이거 수염하기 이전부터 태우다 주면서 김기사네, 김기사. 그렇죠. 예. 그 집 가까우니까 태사장 태사장을 태워주는 김기사. 새벽 3시, 4시에 도착을 해서 자기 피곤해서 집에 가기 바쁘죠. 근데 그 외국 선수 배려를 하기 위해서 혼자 사니까 아, 더가웃에서 그 정말 끈끈한 모습이 그냥 그 야구장 안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 갈 때 유리배 선수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적응을 잘했잖아요. 야구장 가는 길이 그래도 친구 하나가 있고 나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길이 즐겁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해도 예. 테임즈 선수가 지금 그런 걸 통해서 적응을 하고 또 선수들은 테임즈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선순환 효과들이 생기고 해커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야구. 사실 뭐 테임즈의 40-40은 개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그것도 팀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NC 다이노스 9명 규정 타석 들어간 것, 또 3명의 100타점 타자를 최초로 탄생시킨 KBO 리그 팀, 또 95년 롯데 이후에 처음으로 팀 도루 200개를 달성한 팀. 이게 좋은 사람들의 야구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만들어 나간 저 수많은 그 큼직큼직한 기록들이 이번 시즌 NC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셋이 흰 옷을 입고 이 피도 흘려가면서 네. 오늘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NC 다이노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NC 다이노스 정말 대놓고 찬양하는 방송을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옐로 카드인데 따끔한 뭐 일침 하나씩은 좀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따끔한 얘기. NC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의미 있는 기록을 거둬들였지만 사실은 불펜진의 혹사 과정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근강 선수가 시즌 중반까지는 굉장히 어떤 그 장타 억지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장타를 얻어맞으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진 모습이거든요. 사실 한화의 박정진, 권혁 선수보다 더 걱정되는 게 최근강 선수입니다. 지금 올 시즌 김성훈 감독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지만 많이 가렸어요. NC의 불펜 운영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임종호 선수도 경기 수가 너무 많아요. 이재욱 기자는요? 글쎄 뭐 저는 뭐 크게 뭐 아직은 끝까지 티를 안 붙이겠다. NC가 지금 뭐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만 좀 뭐 부각을 하고 싶고요. 뭐 김경우 감독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는 하지만 그때 뭐 테임즈 선수가 사실 사이클링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팀 운영을 위해서 뭐 감독이 뭐 큰 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팬들과 좀 더 호흡할 수 있는 대기록이 나왔을 때 같이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주는 그런 역할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바람은 좀 있어요. 네. NC 다이노스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상대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 가을 야구에는 NC 다이노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그 5월과
8월이었죠. 네.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을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NC 다이노스에게 공식 사과하는 저희 방송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4분을 뽑겠습니다. NC 다이노스의 2015 시즌을 만들었던 주역들의 사인볼을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40-40의 주인공 에릭 테임즈, 타승왕 에릭 해커. 에릭이라는 이름이 좋았는데? 야구 잘하는. 네. 그리고 나성범, 마지막으로 김경문 감독까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리쌍고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옐로우카드 야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회복하는 오빠 이창석과 함께하는 숫자누름 시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점퍼를 야구 점퍼라고 부르죠. 네, 예, 오랜만에 야구 프로그램에 걸맞는 의상, 신경을 좀 썼습니다. 씩한 의상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또 정장을 입고 오셨네요. 오늘 딱 피모치기 네, 컨셉이에요. 와이셔츠를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메인 코너로 우리 정규 시즌 2위 NC 다이노스에게 석고 대조하는 심정으로 흰 옷을 입고 사실은 머리도 풀어헤쳤어야 되는데 풀어헤칠 머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예요? 네, 뭐 정규 시즌 우승팀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극찬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메인도 찬양 방송, 네. 코너도 찬양 방송이네요. 훈훈하죠. 예, 5년 연속 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네, KBO 대단합니다. 리그에서. 네. 예. 메이저리그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네. 뉴욕 양키스도 그런 일이 잘 없었나요? 네, 있었죠. 양키스는. 양키스니까요. 없었다며. 별로 없었다고 했죠, 제가. 예. 네,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비전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49년과 53년에 이제 우승을 했더라고요. 딱 5년이네요. 네, 딱 예. 5년이죠. 뭐 삼성이나 양키스나 독주 사실 체제. 네. 뭐 한국의 양키스라고 네, 해도 그렇죠. 과언은 아니죠. 워낙 색깔만 다를 뿐이죠. 워낙 잘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요. 네,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 최초로. 부럽네요. 예, 좀 구체적으로 찬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팀 타율도 1위고 이제 마운드 같은 경우에도 리그 평균보다 높아요. 좋아요. 그거는 그냥 뭐 야알 뭐 이런 분들도 그렇죠. 뭐 대충 찾으면 나오는 네. 정도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팀 출루율이거든요. 팀 출루율. 네, 일단 득점에 기반이 되는 게 출루율이기 때문에 네, 역시 출루율- 그 메이저리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출루율을 중요시하는. 머니볼. 예. 네. 그러니까 출루율도 1위더라고요, 삼성이. 2위가 넥센이고 3위가 두산, 4위가 NC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모두 다 가을 야구를 한다는 점이죠. 4위 이상으로 가을 네. 야구에. 5위는 하나예요. 네.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가 한화까지 5팀을 찍었는데요. 그래요. 예. 출루율 보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딱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뭐 득점권 타율도 3년 연속 1등을 차지했더라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역시 장기전의 시즌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발진이 이제 안정화되어야 되잖아요. 네. 선발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이제 각 팀들이 선발 투수로 이제 가용한 인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삼성만 10명이 안 돼요. 9명.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의미인 거죠. 좋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된 로테이션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가장 많은 팀은 어딘가요? 넥센하고 기아 넥센하고 기아가 가장 네. 많다. 예.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산이랑 하나가 LG까지 10명이 있고요. 삼성만 일단 10명 미만으로 시즌을 마쳤더라고요. 네, 또 2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투수를 봤는데 그 9명 중에 5명이 이제 20경기 이상 선발 선발 등판, 기회를 얻었던 삼성의 9명 투수 가운데 5명이 20경기 이상. 이상을 책임졌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뭐 그 외에는 없고요. 5명은. 4명이 이제 LG랑 SK가 있고 삼성의 선발진의 그런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가 퀄리티 스타트인데요. 뭐 그 정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6이닝 이상 3인 자책점 이하 3자책점 이하. 예.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삼성 선발진의 퀄리티 스타트가 리그에 당연히 1위예요. 75회인데 일단 75회요? 네 75회인데 근데 이 롯데가 59회예요. 2위가 롯데예요? 네 59회입니다. 그 린드블럼하고 이제 레일리. 네, 그 예. 두 투수가 목에 살았다고 해서 미안하네요 갑자기. 네. 네 이제 2위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또.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단일 시즌,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그 팀 최다 퀄리티 스타트를 찾아봤는데 삼성의 이 75회가 2등이에요. 더 퀄리티 기간. 스타트 많이 기록한 팀이 있었어요? 2012년 두산이 있더라고요. 80회가 있더라고요. 2010년 두산이요? 네, 그때 이제 그 80회를 만들어낸 선발 투수도가 이퍼트, 이용찬, 노경은, 김선우 등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폭투도 가장 적었고 팀 삼진도 가장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폭투도 그 기록을 따로 따져봤어요? 따져봤죠. 따져봤는데 삼성 투수진이 44이고 뭐 가장 많은 팀이 이제 롯데인데요. 이제 삼성보다 2배가 더 많아요. 네. 89배. 89회. 네. 표정 관리하세요. 네, 아, 네, 표정 관리. 방송이니까요. 예, 방송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 이게 선발진을 얘기하면은 사실 정말 끝도 없어요. 입에 침이 말 정도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한 팀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기록을 잡아서 이제 겨울에 일용할 양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조건이 반응이 좋으면 네. 반응 나쁘면 못 하는 거고. 일단 그 보시는 분들의 호응이 있어야. 예. 네. 제 감으론 8년 가까이 옐로 카드 이 자리를 지켜온 제 감으론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이. 그럼 믿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예. 삼성 라이온즈 정규 시즌 5년 연속 1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오늘 이창섭의 습전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형이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건 거예요. 예? 뭐 작년에 꼴찌했던 팀인데 그만큼 올렸으면 됐지 뭐 담당 기자가 얼마나 이재국 기자의 그 수많은 야구계 인맥 가운데 NC 다이노스가 가을 야구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사람 거의 없죠. 우리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나이 많은 선수가 하고 있는 걸 그래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가는 거 거기에 대해 감동을 받아서 이승희 선수가 항상 지금도 이제 스파이크를 잡고 나간다는 거. 저도 오늘 가서 제 야구 장비를 동호인 야구기나 좀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예. 롯데는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네요. 그때는 이제 무관심 팀으로 된 건가요, 이제? 뭐